중학교 때 배운 거.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그 다음에 동사만 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번 문장 한번 보자. 내가 그 질문 프린트에 넣었던 그 폴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어로도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대중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다. 어떤지. 폴스가 그 여론조사 있잖아. 인위치는 이게 살려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그냥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식해주는 식으로만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여론조사는 인위치를 살려서 해석한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위치가 받는 게 폴스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은는이가 사람들이 요청을 받게 되거든. 전화하라고 요청받게 되는 거죠. 900번의 번호로, 혹은 로그인 하라고 그 웹사이트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기분,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주절의 동사죠. 근데 이러한 여론조사가 포함할 수도 있답니다. 샘플링, 표본 추출이야. 표본 추출. 이거 수능에도 분명히 출제될 만한 어휘거든. 표본 추출의 편향을 포함할지도 모른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사람들 있죠. 이거 내가 그 오타 냈다. 회의적인, 스캡티컬이 아니라 호의적인이다. 호의적인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언급해라고 했던 그 특정 토픽에 대해서, 그 토픽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이나 동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죠.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여기서 투두소는 콜, 전화하거나 로그인할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문법으로도 조금 헷갈리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인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똑같아서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래서 주어도 있고 뒤에 ask 얼라우려 동사니까는 be asked to 부정사 형태 되고, 뒤에 목적어도 전부 다 있잖아. 빠지는 문장에 구성 성분이 없으니까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읽었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문장 있지. 이게 일부 경우에 연구자들이 그 주장한답니다. 그 모집단에 대해서 무엇에 기초해서 그러냐면은 비확률 샘플에 기초하여서.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논 랜덤이거든.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비무작위 그 샘플에 기초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샘플, 표본 추출이라는 게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집단에 그들이 흥미있어하는. 여기서 비무작위 추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야? 비확률 추출이라는 게. 그 참여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했잖아. 전화하거나 로그인하라고. 이거 자체가 비확률 추출이라는 거잖아.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그 표본이 편향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 모집단이나 그 샘플링 관련해서는 내가 그 한번 프린트 나눠주는 걸로 할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하튼 인위치 안에 들어있는 이번 형광 펜친 인위치 안에 들어있는 문장도 얘 은는이가로 해석해. 안 그러면 이게 미묘한 차이로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거든. 아주 미묘한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잉학습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탁 치면 나올 정도로 학습이 돼야지 이게 시간도 덜 모자르고 지문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39번 지문. 자기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아니면은 조금 이따 비는 시간에. 이 질문은 너무 어렵죠 사실. 근데 답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 이해가 어려운데, 일단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1년에 새 연구에서 그 연구자들이 있잖아. 슬라바라는 사람, 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존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답니다. 효과나 혹은 영향, 효과에 대해서. 같은 화면, 그 다음에 auditory, 청각,
텍스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연구를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읽어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두 실험에서 있잖아. 실험을 3개 했다니까. 처음에 두 실험에서 non-concurrent 비동시적인 제시 있잖아. 청각과 시각적 설명에 대한 한 도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도표를 설명하나 봐. 한 도표에 대한 청각과 시각적 설명에 대해서 비동시적 제시, 즉 동시에 제시하는 게 아니죠. 비동시적 제시라는 게 우수하다고 증명이 되었답니다. 투는 무엇보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동시 제시보다 같은 청각과 시각 그 설명에 있어서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표시해 줄게. 이게 익스페리멘트 1이죠. 비동시 제시. 청각, 소리에 대한 설명과 시각, 아마도 텍스트겠죠? 여기서 오더토리랑 텍스추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소리, 청각과 시각 설명, 즉 텍스트의 설명을 비동시, 동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실험이 첫 번째였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 제시죠. 동시 제시. 소리와 텍스트, 즉 비주얼, 시각을 동시에 제시하는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자가 우수하다고 얘기를 했네. 이러한 효과라는 게 영향이라는 게 상당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정을 해주거든. 조건이 붙어. 오직 언제만 그런 줄 알아? 오직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instruction 그 교육 시간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을 때만 비동시 순차적으로 소리와 시각 즉 텍스트를 제시하는 게 우수했다는 게 유효했다는 거거든. simultaneous 하면은 얘 동시의라는 형용사잖아. 동시의. 그러니까 동시 제시를 얘기하는 건 지금 실험 1을 얘기하는 거냐 실험 2를 얘기하는 거냐. E1이냐 E2냐 동시 프레젠테이션은 E2 얘기하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이렇게 동시 제시 있잖아. 청각이랑 시각을 동시에 제시했던 게 그러니까 왜 조금 덜 우수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 동시 제시라는 거는 과부하를 걸리게 했던 거죠. 작업 기억이라는 것을 필요성에 의해서. 근데 동시에 청각이랑 시각이 제시되니까는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돼? 관련시켜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모드를. 여기서 두 가지 모드가 얘기하는 건 뭐야? 청각과 시각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청각과 시각을 관련시켜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 이거는 동그란 가루로 묶어도 되고 세모 가루로 묶어도 되거든. 근데 난 이렇게 할게. 근데 이러한 동시 제시, 청각과 시각의 동시 제시라는 게 result인 인과관계 동사죠. 결과 뭐를 야기했는지 알아? 이게 의미상의 주어긴 하거든. 동명사에. 얘가 동명사. neither 모드니까 어떤 모드도 즉 청각도 시각도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거죠. 어떠한 모드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잘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 있잖아. 비동시 제시가 우수하다고 증명된 것에 대한 조건이 붙었었어. 교육 시간에 제한이 돼 있어야만 이게 유의미한 거야. 이게 우수하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 만약에 unrestricted 제한되지 않은 교육 시간 이거는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추측하고 있는 거죠. might have pp 보완했을지도 모른다. 보상했을지도 모른다.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처리의 자원이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 시간이 무제한이면은 이렇게 동시에 제시해도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 같아. 연구자가 여러 번 들어볼 수 있으니까는 시간이 제한되지 않은 무제한 교육 시간, 제한되지 않은 교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동시에 돼도 보완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약하게 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제시를 두 번째 실험으로 오해한 친구가 있는데 이 답이 이제 3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번 문장 왼쪽에서는 왜 동시 제시가 효과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근데 대조적으로 sequential presentation은 E1이냐 E2냐? E1이야 E1. 비동시 제시가 결국에는 순서대로 제시해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E1을 지칭하는 거다. 비동시 제시 같은 경우에는 두 모드, 즉 청각과 시각이라는 게 학습이 되었답니다. 공부가 되었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것을 과부하가 걸리게 하지 않은 채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3번을 기준으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과부가 걸렸는데 저 제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이 3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실험 비동시 제시, 즉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작업 기억에 있어서. 뭔 말인지 되니? 결국에 그러면 얘들아 두 번째 제시라는 건 효과적으로 사용했대. 반복의 형태로. 근데 이게 촉진시키는 거거든. 긍정적인 효과를 첫 번째 제시에. 그럼 여기서 세컨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에서 나는 유추한 거거든 얘들아. 여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글을 썼잖아 글쓴이가. 청각과 시각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제시를 내가 뭐라고 유추한 거야? 청각이라고, 아니 시각이라고 유추한 거고. 뭔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시를 청각이라고 유추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순서로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비동시 제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순차 제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처음에 들려준 다음에 글로 보여줬을 것 같아. 내가 추측하건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이렇게 추측을 한 거다. 직접적으로 본문에 제시돼 있진 않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4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실험이 나오잖아. 세 번째 실험. 그럼 이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증거 있잖아. 인지의 과부하와 관련된 그런 특징 있잖아. 효과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유추하건대 그 교육 효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육 효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제공하는 게 낫냐,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게 낫냐 했을 때 순차 제공이 낫다고 했잖아. 근데 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인지 과부하 때문인데, 인지 부하와 관련된 그 효과의 특징에 대한 증거는 또 제시가 된답니다. 주관적인 레이팅 스케일, 평가 척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그 피실험자들에게 너네 어땠어? 뭐가 좀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 순차적으로 하는 게나 동시에 하는 게나? 이렇게 했을 때 동시 제시의 형태라는 게, 포맷이라는 게 주관적으로 인지된 거죠. 그 학습자들에 의해서, 피실험자들에 의해서 더 힘들다고. 그쵸? 동시에 제시하니까 힘들더라. 소리도 들리고 글도 나오니까 조금 힘들던데? 이렇게 실제로 주관적으로 평가가 된 거죠. 비동시 그 프레젠테이션 제시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문 자체는 어려웠지만 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실 이 지문도 어려웠거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사실 헷갈리는데, 일단 내가 지문을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임의대로 3등분을 해보면 난 여기에서 한번 잘랐어. 여기 더 스터디 오브 유니크 케이시스에서 한번 자르고. 사실 이거 100% 이해하기 힘들어. 그 아까 통계학 관련 지문 있잖아. 샘플링, 표본 추출. 내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그거 통계학 기초를 배워가지고 이해했던 거거든. 안 그랬으면 그것도 내가 잘 이해 못했을 텐데. 그 다음에 온디 아더랜드에서 한번 끊을게. 3등분. 아마 과학 실험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은 보고서 쓰면서 조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텐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뭔 말 하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이제 한 줄 정리하라는 지문이 가끔 내가 질문 프린트에 쓰잖아. 그럼 이게 안 되면 그냥 여기 한번 선택지를 일단 먼저 봐.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 선택지의 답이 몇 번이냐? 5번이죠. 역사적 그 다음에 과학적 관점이라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뭔 소리야 젠장.
이렇게 한번 읽고서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한 줄 정리하는 게 좀 더 쉽거든. 나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하는 거 있잖아. 그 관계를. 근데 어떤 관계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는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진보에 있어서. 사회적, 그 다음에 생물학적, 과학에 있어서. 결국에 여기에서 사회과학이랑 생물과학에 있어서 돼? 사회과학이랑 생물과학에 있어서, 생물학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과학적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뭔지는 밑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야 되는데, 인티머, 친근한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답니다. 혹은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between A and B잖아. 이 and들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친 거 있지, and. 이거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generalization, 일반화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study죠. 이거는 알고 있죠. 이 두 개 사이에 상호작용, 친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대.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거든. 고유한 사례들을 연구하는 거야. 특정한 역사적 순서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고유한 사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 과정에 있어서.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구성이 된 거거든.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많은 케이스들을 연구했었거든. 컴패러티브, 비교, 그 다음에 종합적인 그 틀에 있어서. 혹시 헷갈릴까봐 이렇게 나는 할게. 결국에 지금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고유한 이벤트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상호작용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먼저 너는 여러 번 읽어봤을 테니까는 내가 정리한 거를 써줄게. 고유한 사례 연구의 중요성이야. 고유한 사례 연구의 중요성이거든. 지금 이거를 같이 이해해야지 나중에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다. 고유한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는 게 두 번째 문단이거든. 고유한 사례에 대한 연구라는 건 furnish, 제공한답니다. 데이터를. 이것도 똑같이 아까 인위치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살려서 해석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 데이터로부터 일반화라는 게 derived, 제공되는 거잖아. 일반화라는 게 도출되는 거잖아. 반면 일반화라는 것은 또 허용한답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더 잘 이해하도록. 얘는 부사죠. 더 잘 이해하도록 그 과정이라는 것을.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 작동을 하거든. 특정한 역사적 그 궤적에서. 결국에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거야. 고유한 케이스를 연구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반화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우리는 면밀하고 그렇게 비판적인 연구 있잖아.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아까는 유니크 케이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particular 케이스라고 했을 뿐이죠.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면밀하고 비판적 연구를 무시할 수 없답니다. 모하지 않은 채로. 그 일반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한 채로.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중부정이라서 어려운 건데 사실 여기도 not이고 여기도 without이니까는 부정이잖아. 이거를 소거하면 되거든, 두 개. 우리가 면밀하고 비판적인 연구 있잖아. 특정 케이스를 무시하잖아. 특정 케이스를 연구하지 않잖아. 무시하잖아. 그러면 일반화에 대한 데이터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위험해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고 싶으면 특정 케이스도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특정 케이스를 연구해야 일반화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걸 반대로 쓴 친구가 있거든. 일반화를 연구해야지 특정 케이스를 추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정 케이스를 추출해야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봐. 그 게다가 있잖아. 비사이즈 게다가 얘도 연결하죠.
게다가 우리는 자주 그 합법적인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잖아. 궁금해해야 해.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한 역사적 순서, 예를 들면은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라는 게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특정 케이스를 연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구구절절.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례 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 일반화를 얘기하는데, 사례 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편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동그라미 2개 칠게. 그것은 바로 많은 케이스의 연구로부터랍니다. 즉 많은 케이스, 아까 유니크한 파티큘러 케이스를 연구를 했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연구로부터 우리는 바디 오브,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많은 이란 뜻이거든. 많은 이론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무엇에 대해서? 진화적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역사적인 궤적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의 케이스만 연구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역사적 궤적도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노를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컨테인의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어떤 하나의 역사적 궤적도 포함하지 않는다. 충분한 정보를. 즉 하나만 연구해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떤 정보냐면은 그 충분한이라고 해석할게요. 충분한 이해를 담고 있는 그런 정보죠. 과정에 있어서.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잖아. 그것 자신의 그 진화에 있어서. 추측하건대 이 궤적, 하나의 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츠가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연구해서는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이제 데이터라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게 불완전하잖아. 그 다음에 리니지, 그 계보라는 게 그냥 멸종해버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헷갈릴까봐 내가 도식화를 한번 해봤거든. 내가 이런 거에 진짜 약한데 너네를 위해서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사례는 이런 거잖아. 봐봐. 그냥 일단 봐봐.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는 거 케이스들을 하나씩 연구를 했거든. 여긴 빈칸으로 둘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하나의 이론이 나온 거야. 별이라는 이론이 나온 거거든. 그쵸?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서 사례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지문이었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근데 지금 세 번째 문단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건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데이터, 레코드가 임퍼펙트하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어? 이 이론을 통해서 이 꼬부랑이 물결이 뭔지 알아. 무슨 도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모 패턴이 있다는 거야. 이론이 있으니까 네모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제시하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빨간색 네모를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 일반화를 통해서. 데이터라는 게 사라져. 기록이 불완전해. 계보가 멸종돼 버렸어.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해. 비록 계보라는 게 존재를 해도 실험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실질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응? 그러니까 잠재적인 커주얼이다. 커주얼. 얘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별표까지 칠게. 캐주얼이 인과관계라는 뜻이야. 인과관계. 영어에서는 특히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 알죠? 잠재적인 인과관계의 변수라는 게 또 상관관계로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케이스에. 그러니까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류하기 힘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결국엔 비교의 방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여기에서 일단은 그러한 경우는 particular case로 볼게. 결국에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잖아. 비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를 채울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어디로 둬야 되냐? 나는 일단은 여기로 뒀어. 위에 찾기 쉬운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뒀거든? 이 부분. 결국에는 비교와 종합적인 틀 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는 비교를 했는데 이해를 못할 리가 없잖아, 문맥상. 지금 비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 지문은. 그래서 여기를 답근 거로 골랐고, 그럼 마지막에 뜬금없이 과학자는 역사가가 필요하고, 역사가 갑자기 이게 뭔 뜬금없잖아. 이거 비유적 표현이거든, 얘들아. 비유적 표현. 여기서 얘들아, 그럼 결국에 고유한 사례 연구의 중요성은 무슨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 그 선택지 5번에서 역사적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 과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걸까? 사례 연구는 역사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나랑 똑같이 쓴 친구가 있어, 실제로 질문 프린트에. 고유한 사례 연구는 역사적 관점을 결국엔 얘기하는 거고, 사례를 통한 일반화는 과학이 하는 짓이잖아.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의 그 메커니즘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과학적 관점. 사례를 통한 일반화는.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얘들아,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뭘까?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일반화거든. 일반화. 일반화는 사례가 필요하고, 사례는 결국에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화면 보면 사회과학이랑 생물과학에서 연구를 하잖아. 그때 특정 사례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일반화를 통해서 이론을 도출해서 이 빈칸도 메울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 내가 질문 프린트에 다시 정리를 해놨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해하지 않아도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내일 당장 수능 보면 어때, 영어? 내일 당장 수능 봐도 괜찮아? 괜찮은 사람? 내일 당장 수능 봐도 괜찮다. 얘들아, 지금 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지? 한 달 좀 넘게 남았잖아. 근데 변화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면은 대충 공부해도 되거든, 지금처럼. 그러니까 내일 수능 봐도 괜찮은 사람은 대충 공부해도 괜찮아. 이미 한 달 동안 변화를 안 만들어낼 건데 한 달이 왜 필요하겠어? 이미 내 실력 유지만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죠.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다. 실력 유지라는 것도. 그 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엄청 꼼꼼하게 봐야 돼. 부족한 부분을 계속 부족한 채로 두면은 내일 그냥 수능 봐. 이 수업 끝나고 수능 보면 돼. 그 다르지 않아. 한 달 후에 보나 지금 당장 수업 끝나고 보나.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불안감에 하는 척 하면서 그 허공에 헛발질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일 봐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그냥 대충, 그런 사람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똑같아, 결과가. 경험에서 나온 거죠. 내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